축덕과 추갈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266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이정찬입니다. 네, K리그 역대급 순위 선두 싸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낯설어요. 맞아요. 강원이 아주 그냥 대단해요. 아니, 시즌 초에는 그냥 잠깐일 줄 알았는데 여름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이건. 그리고 유로 2024가 개막을 했습니다. 네. 역시 이 유로 이런 월드컵 이런 대회를 보면 뭔가 좀 축구만의 뭐 다른 그 이벤트와는 다른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종목이랑 다른. 네, 우리나라가 출전하지 않더라도 네. 뭔가 경기 보면 그냥 월드컵 같고. 네, 확실히 그 선수들 표정부터 비장하잖아요. 네, 진심으로 임하는 게 보이니까. 원더골도 많이 터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은 여전히 애매하죠? 네. 리모중? 뭐 일단은 애매해요. 첫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사과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2주 정도 자숙 기간을 거치고 이제 다시 나왔는데 그 지난 방송에서 아무튼 최종 예선 시드 배정의 근거가 되는 피파 랭킹 산정법 설명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드려서 메일 받았어요. 네, 뭐 청취자 사과해 달라고. 네,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께 혼란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지난 2주 동안 좀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그 방송도 많이 했고. 아니 그 개인적으로 이 방송에서 제 역할이 그러니까 뭐 어떤 재미나 이렇게 뭐 독점적인 정보 그리고 뭐 어떤 썰 이런 거를 풀기보다는 조금 틀리지 않은 확인한 정보를 드리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무튼 죄송합니다. 성룡이는 사과 역할을 틀리는 정보를 아니 그래도 뭐 성룡 선배 뭐 재미를 담당하나요? 마라탕만 해야 돼? 네. 마라탕만 해야 돼? 네, 아무튼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책임감 있는 정보를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성룡 네. 기자와 차별화를 하겠다는. 네. 자, 이슈 포커스 K리그로 이어가겠습니다. 강원이 5연승. 야, 지금 1위에서 4위까지 승점이 2점 차입니다. 네. 저 이거 알아봤는데요. 역대 K리그에서 지금 현재 라운드 기준 17라운드죠. 네, 1라운드에서 4라운드 1라운드에서 4라운드입니다. 1위에서 4위까지의 승점 차가 역대 가장 촘촘한가요? 적은 시즌입니다. 2점. 그러니까요. 32, 31, 30. 30. 한 경기만 하면 뒤집힐 수 네. 있는 상황. 뭐 그러니까 매일 선두를 탈환할 수가 있죠. 그럼요. 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경기가 있기 때문에. 네. 당장 뭐 지난 시즌 그 아까 승점 차 말씀해 주셨지만 그 지난 시즌만 생각하더라도 그때는 1위 울산의 독주 체제였는데 그쵸. 2위 포항이랑 17라운드 기준 11점 차이 와, 났었어요. 맞아요. 지난해. 네, 맞아요. 뭐 어떻게 보면 뭐 울산이 크게 삐끗하지만 않으면 우승하겠다. 우승하겠거니, 그런 대부분 시즌인데 이랬죠. 뭐 울산 네. 전북이 좀 붙어 있거나 그쵸. 아니면 전북이 완전히 앞서 있거나 또 최근에는 울산이 많이 앞서 있는 시즌이 많았죠. 2020 시즌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이제 1위가 울산이었고 4위는 대구였는데 대구하고 울산의 승점 차가 그때는 16점이에요. 근데 지금 4위랑 2점 차이밖에 안 뭐 나. 상향 평준화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원래 좀 독주를 하던 팀이 미끄러졌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 그 상향 평준화라기보다는 리그 전체가 그냥 평준화입니다. 평준화죠. 그냥 그냥 평준화입니다. 평준화. 왜냐하면은 지금 밑에도 마찬가지인데 밑에도 하위 4팀 몇 쪽이니? 하위 네 팀이 쪽이요. 몇 점이에요? 3점. 이것도 역대 2위 기록입니다. 이렇게 촘촘. 하위권이 촘촘한. 네, 그러니까 뭐 그 전에 한번 2021 시즌이 2점 차이 났던 적이 있긴 한데 현재 3점이고 뭐 그렇기는 하지만 아무튼 이것도 역대 2위 기록이기 때문에 뭐 하위권 팀들은 그게 되게 놀래요. 이만큼 졌으면 우리가 꼴찌도 할 법한데 우리 꼴찌가 밀고 있네. 그러니까 다 지금 물리고 있는 거죠. 네. 큰 차이가 진짜 없다. 고루고루. 그래서 재밌어요. 맞아요. 그럼요. 지금 서울 언제 9위 이렇게 보면 야구도 지금 야구 흥행의 가장 또 큰 배경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위에도 촘촘하고 아래도 촘촘하고 지금 야구 축구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양대 리그가 서로 비슷하게 누가 뒷목 잡게 하나. 그 관중 몰이가 지금 아주 뜨겁죠. 뭐, 뜨겁습니다. 자, 강원 경기가 아주 재밌었습니다. 강원과 수원 FC 뭐 둘 다 잘 나가는 팀의 경기였기 때문에 진짜 팽팽했는데 강원이 뭐 아주 막판에 몰아쳤죠. 선제골 내주고 야구 선제골은 선제골 넣고 넣었죠. 동점되고 네. 그 다음부터 네. 몰아쳤죠.
야구 선수가 지금 사실 강원에서는 하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양민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신감이 네. 야, 어우, 슛발이 예술이던데요. 그 공을 받는 순간에 페인트 치고 들어가는 거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그 상대 수비수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자신감이 있을 때 나오는 행동들이잖아요. 그렇죠. 계속 되다 보니까 이게 되네 맞아요. 되니까 바로 자신 있게 치고 가는. 이번에 골 넣고 딱 세레머니 할 때도 기회 딱 갖다 대고 하는 게 나 이게 슬슬 양민혁이다. 경기를 즐기고 즐기는, 있는 수준까지 되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자신감이 있어. 벌써 5골에 3도움. 네. 정식 계약을 했죠. 준프로 계약 6개월 만에 정식 정식 프로 프로. 계약. 사실 올해 쭉 준프로로 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이거는 강원에서 이렇게 선의를 좀 내비쳤다 이렇게 봐야 되나? 아니면 큰 그림이 좀 더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그 잡아놔야죠. 지금 이 선수를 일단 적어도 내년 여름까지는 잡아놔야 되니까 뭐 선수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지금 사실 뭐 우리 리그에서 연봉 최상위급을 받는 선수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스탯만 보더라도 그렇죠. 그러면 양민혁 선수는 그 신인상 자격이 되나요? 그럼요. 이제 영플레이어상. 네. 그러면 영플레이어에 뭐 되게 유력한 이거는 후보. 거의 지금 확정적이라고 네. 봐야죠. 네. 지금 서울도 그런데요. 강원이랑 맞붙는 팀 있잖아요. 양민혁 선수의 고등학교 식단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점심에 맛있는 게 나와야 양민혁 선수가 많이 먹고 약간 좀 이런 위가 무거워져서 몸놀림이 좀 무거워지지 않을까 하는 그렇게까지 한다고요? 그 서울 정도 양민혁 팬들 선수가 좀 무섭기 때문에 그 정도예요? 그 정도예요. 식단을 살핀다. 네. 식단까지 살핀다. 몸이 조금이라도 더 무겁기를. 강릉제일고 고등학교 오늘 점심 뭐냐 이런 거 보기 시작했거든요. 뭐 그리고 또 다른 화제거리는 이승우 선수가 이제 득점 1위로 올라섰죠. 오. 지금 뭐 이승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라운드를 거듭할 때마다 사실 뉴스가 쏟아지고 있어요. 뭐 화제성이 굉장히 큰 선수고 여름 또 이적 시장이 열리다 보니까 이 선수의 또 관련한 여러 뉴스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선수를 원하고 있는 팀들이 워낙 많기 때문이에요. 국내 아니면 국내에 지금 당장 뭐 그러니까 2부 리그에서 계속 그러니까 승격을 원하는 팀 그리고 좀 더 전력 보강을 원하는 팀부터 시작해서 이랜드. 네, 뭐 이랜드는 조금 물 건너 간 것 같긴 한데 여튼 뭐 여전히 많은 팀들이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물어보고 확인하고 어느 정도에서 맞출 수 있냐, 어느 정도 금액이면은 혹시 생각해 볼 수 있냐. 라는 부분에서 계속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승우 선수가 또 그렇게 된 배경에는 또 뭐가 있냐면 올해로 이제 일단 그 계약이 수원 FC와 계약이 만료가 돼요. 근데 올해 초에 아무래도 현 수원 FC의 이제 그 계약 과정에서 조금 상처도 있었고 자존심 상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승우 선수는 수원 FC하고 계약을 연장할 가능성 거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이승우 선수의 가장 어떻게 보면 마음의 1순위는 연말에 FA가 돼서 해외로 다시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다 맞물려 있는데 대표가 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국가대표가 돼야 외국을 나가는데 좀 더 수월한 부분이 그렇죠. 있고요. 또 외국에 나가야 또 국가대표가 되는데 또 좀 수월한 부분도 사실 없다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외국에 나가 있으면 아무래도 우리가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고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승우 선수는 그러니까 두 가지 목표 해외 진출과 국가대표 재승선 요 두 가지 목표를 두고 그걸 어떻게 보면 최우선에 두고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일단은 국내 이적도 가능성을 닫아두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9골이죠 이승우 선수가. 네. 9골이 지금 3명. 무고사 일류첸코. 일류첸코 선수까지. 출전 시간 대비로 하면 이승우 선수가 당연히 가장 높고요. 후반에 많이 나오니까. 요즘에는 뭐 그래도 전반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광주 경기. 광주가 2대0으로 이겼는데 진짜 홈에서 오랜만에 이긴 것 같아요. 사진도 특별히 넣었네요, 감독님 사진도. 요 또 기자회견장에서 입고 왔던 티셔츠가 화제가 돼서요. 그러니까 We gotta be crazy. 우린 미쳐야 돼. 그때 했던 말이 선수들한테 했던 말이죠. 네, 그때 그 라커룸에서 일가를 크레이지. 이 누가 만들었을까 이 티를? 요게 그 광주 팬분이 한 분이
만드셔서 예, 경기 끝나고 나서 직접 전해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심슨 아닌가요? 심슨 네. 얼굴? 심슨 캐리커처로 했는데 그래서 이종효 감독이 이걸 또 바로 현장에서 입고 기자회견까지 나타났고 뭐 추후에 와 이거 한번 입고 벤치에 가야 되겠다. 경기 지휘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말까지 남기셨습니다. 이정효 감독은 이 경기 끝나고는 아주 긍정적인 멘트들을 했네요. 네. 팀이 현재 잘 될 수밖에 밖에 없는 없다. 재정적 플레이 얘기 막 신나게 했는데 잘 될 수 있는 상황 맞죠? 그 배경엔 이번에 그 아까 뭐 훈련 시설이 다시 좀 네, 그 얘기. 훈련장 건설됐고 잔디 관리하시는 분, 식당에서 음식 만드시는 분들까지 아, 중요하긴 하죠. 어. 예, 예. 안 보이는 곳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해주고 계신다. 더 기대되는 광주가 될 것 같다. 근데 그건 어쩐다. 모두에게 감사하는 아니, 뭐 그래서 순한 이정효 감독이었네요. 지난 네. 주말은. 순정효. 순정이요. 아니 그 뭐 어떻게 감독으로서 감독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 안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분이고 뭐 허율 선수가 사실은 공격수죠. 공격수로 영입을 했는데 지금 사실 공격수로 경기를 거의 많이 못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센터백으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정효 감독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긴 했죠. 허율 보셨잖아요. 선수, 네. 센터백은 사실 한 명의 영입과 같은 효과다. 오히려 또 자신감을 내비치시더라고요. 앞으로 허율 선수의 몸값이 어떻게 되는지 봐라. 왼발 센터백의 이 그 희소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자신감을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잔디가 안 좋으면 좋다고 생각하면 돼라고 얘기했던 손흥민 선수처럼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 정효적 사고.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구단 행정이 좀 뒤를 받쳐줘야 된다 생각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정효 감독도 사실 연초부터 잘 될 마음이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강한 워딩까지 했던 이유가 그런 데 있고 조금은 우리가 그래도 산업화를 지향하고 있고 그리고 그 프로 스포츠를 운영을 하고 있다면 조금 더 전문가답게 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시민구단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이 있겠죠. 반대로 이제 야구 같은 경우는 광주 기아는 엄청난 지원을 받으면서 아무래도 광주는 좀 야구에 좀 더 가까운 친숙한 도시이기 때문에 축구 감독 입장에서는 좀 홀대를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데. 또 선두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기아가? 네. 더더욱. 네. 자, 그리고 황선홍 감독의 데뷔전 친정팀을 방문했는데 선제골을 자책골로 기록을 하고 결국 비겼습니다. 워낙 그 전에 이제 대전에 맡으셨을 때도 2부 리그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 그 포항에 방문한 게 상당히 오랜만이었죠. 뭐 대전 입장에서는 뭐 괜찮은 결과죠. 나쁘지 않은 결과죠. 일단은 좀 아쉽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선제골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뭐 아쉽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포항의 올 시즌의 폼과 그다음 또 대전에 물론 뭐 대전이 지난 라운드에서 반등을 한 경기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포항의 올 시즌 폼과 그다음 대전의 올 시즌 폼을 비교해 봤을 때는 당연히 포항이 조금 더 우세하고 그리고 포항 홈 경기고 근데 포항이 참 올 시즌 잘 안 풀리는 게 홈 경기예요. 오히려 안방에서 네, 홈 경기에서 득점이 오히려 원정보다 조금 잘 풀리지 않고 있고 그러네요. 득점이 좀 안 풀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인데 제일 큰 뭐 아무래도 문제는 외국인 선수들이 득점이 너무 안 되고 있죠. 예, 그런 부분에서 포항도 지금 여름 이적 시장을 좀 어떻게 좀 잘 나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경기에서도 뭐 이호재 선수를 비롯해서 좋은 기회들이 많았고 충분히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뭐 어떻게 보면 선제골은 맞아요. 좀 운이 없었다고 봐야 될 것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뭐 일단 경기를 뒤집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약간 결정력 문제도 드러나는 후반에 것 같고 뭐 거세게 몰아붙였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 이호재 선수, 정재희 선수 이 두 조합이 되게 재미를 많이 봤었는데 이 소식도 어느 어디가 안 순간부터 들리고. 조금 뜸해지기 시작했고요. 대전 황선홍 감독은 지금 아무튼 일단 부임해서 가장 강조한 개념이라고 하면 사실 버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경기에서 적어도 버티는 모습은 충분히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버티면서 굉장히 중요한 승점 1점을 그래도 쌓았습니다.
자 그리고 울산과 서울 서울. 경기 무승부가 많았어요 지난 주말에는. 그러게요. 그렇죠? 힘들었어요. 이게 힘들었어요. 뉴스 만들기 뉴스 하느라고. 힘들었어요. 6시 경기여가지고 8시에 경기가 끝나는데 그 또 저희가 그림도 약간 또 그 연맹 데이터 센터에서 보내주는 그림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예, 힘들었습니다. 뉴스 얘기가. 울산이 이렇게 빈 경우가 많지 않은데 올 시즌에는 먼저 두 골을 그렇죠. 뽑고 특히 서울한테 울산이 시작이 아주 좋았죠. 일단은 그 권한규 와, 선수가 실수를 했고 그 실수를 주민규 선수가 또 기가 막히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비수의 치명적인 그 패스 실수, 횡패스 실수가 나왔고 주민규 선수가 그걸 위험한 잡아서 실수. 한 명을 또 가볍게 제치고. 지치고. 웬만한 그런 패스 실수 상황에서 골을 넣으면 이게 골문 쪽으로 빠르게 쇄도해서 이게 골키퍼랑 1대1 상황을 만드는데 주민규 선수가 이렇게 막 속도에 엄청 빠른 편은 아니다 보니까 그냥 뭐 이렇게 요리조리 하더니 한 명 제끼고 그것도 페널티 박스 밖에서 슛을 해서 놓더라고요. 조금 근데 수비가 아쉽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주민규 선수가 그렇게 막 그 왼발로 그때 때릴 것 같은 상황은 아니었고 왼발은 페이크라는 게 너무나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분명해 보였는데 조금 성급하게 태클이 들어갔죠. 박 선수 아직 조금 어리고. 네, 그러니까 좀 당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험이 없. 패스가 끊기면서 빠르게 다시 이제 수비로 전환한 상황이다 보니까 좀 당황해가지고 몸이 먼저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김민재 선수가 제일 하지 말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비수 끝까지 기다려야지.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 네. 그러니까 요런 쓰러졌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왼발로 결국에 접고 오른발로 때렸는데 그 오른발로 때린 것도 너무 잘 찼어요. 잘 찼죠. 또 1분 만에 얼마나 놀랐겠어 수비가. 그래서 황희찬 선수한테 대표팀 기간에 배운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접기. 네. 근데 정말로 대표팀 갔다 와서 많이 는 것 같기는 해요. 확실히 다들 선수들이 갔다 오면 네. 맞아. 이 나이에 도라니. 적은 편은 아니잖아. 흡수가 있다, 성장이. 늦게 핀 꽃이니까 이제 만개 해야죠. 찬란하게 펴야죠. 서울이 이거 뒷심이 이런 뒷심이 어디서 있었는지. 그렇죠. 원래 후반장 하면 뚝. 그러니까요. 다 뚝뚝이었는데. 전반 FC라 그랬잖아. FC 전반이라 그랬죠. 아니 진짜만.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니 FC 자책골이요. FC 자책골. 이태석 선수 2호 자책골이죠. 자책골 아니, 1위, 자체 득점 1위. 포항 프런트하고 전화하다가 아유 뭐 어떻게 이동희 선수는 그런 결정력을 발휘했어요 했더니 아유 그 다른 팀보다 그 위에 있는 다른 팀보다 낫잖아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네 근데 여튼간에 이태석 선수도 좀 억울하기는 했을 거예요. 그쵸? 사실 주민규 선수에게 좀 시선이 좀 가 있었고 주민규 선수를 막겠다라는 그게 좀 강했는데 그 상황에서 또 골키퍼를 맞고 그 본인에게 약간 굴절돼서 온 상황이어서 뭐 대응하기는 쉽지는 않았을 거고 이태석 선수를 비판하기는 좀 어려운 자책골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2대 0이 돼서 울산이 끝났다. 쉽게 경기를 가져가는 듯 했죠. 근데 일류첸코가 두 골을 넣었습니다. 득점 공동 선두가 됐고 어쩌다 보니 이렇게 돼 있었더라고요. 그거요. 일류첸코가 완전히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올 시즌에? 아주 좋은데? 그러니까 뭐 김기동 감독은 일류첸코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약간 애증이죠. 그러니까 만족스러워하지 않았잖아. 예,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일단 인류가 포항에서 아니다 이제. 더 어셌을 수 있었는데. 포항에서 워낙 좋은 그 인연이 맞아요. 인연을 맺었고 초반에 아무튼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라는 생각을 했으나 잘 안 살아나서 고민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여름에 어떻게 좀 교체도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더 고민이 많아지셨겠죠. 생각보다 골을 넣어주고 있어서 양날의 힘들 때 검- 웃어야 일륜데. 이거든요. 자, 권한규 선수가 그리고 또 서울에서는 그 진짜 자신의 어떻게 보면 실수를 만회하려고 정말 이렇게 열심히 뛸 수가 없더라고요. 후반에는 정말 몸을 날려서 뛰는데 그러니까 서울 팬들이 그런 댓글들을 많이 남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뛰면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응원할 수 있다. 그리고 진짜? 링가드가 주장 완장을 찼습니다. 캡틴 링가드. 기성용 선수가 아킬레스건 아킬레스건. 부상이면 이렇게 오래 가지 않나 이거?
좀 네. 아직 뭐 빠지나요? 구체적인 소식은 못 듣긴 했는데 음. 기간에 대한. 아무튼 근데 뭐 링가드 선수가 그때 그 주장 완장 차고 나서 이번에 그뭐 라커룸이라든지 그 뒷 이야기들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는데 선수들의 정신력을 본인이 먼저 일깨우더라고요. 사실 제일 처음에 링가드 선수 왔을 때 아 이거 뭐 사업하러 오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말도 이런 있었죠. 시선도 많았는데 가장 진심이다. 네, 지금 뭐 선수들 뭐 실수한 것도 다 보듬어주고 파이팅도 더 뽕 PD 일깨워주고. 말이 좀 많아졌죠. 아. 또 서울 경기력이 좋다고 생각한 것 같아 지금. 링가드 선수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울산 그러니까 선두를 달리고 있는 울산과 물론 뭐 이 경기 전에는 2위이긴 했었지만 아무튼 선두권에 있는 울산과 울산 홈에서 요즘 울산이 또 홈에서 워낙 또 강하니까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 만족스럽죠. 네, 쫓아가서 무너지면. 그리고 두 골이 다 어떻게 보면은 좀 불운하게 전반에 나왔던 그렇죠. 상황이어서 그런 상황에서 그거를 경기를 그래도 따라잡은 메이크업 거로. 하는 결과를 냈다라는 거는 뭐 서울 팬들로서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선수들의 투지나 어떻게든 해보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느껴져서 좋았던 것 같아요. 링가드도 근데 빨리 골을 골 넣어야죠. 소식을. 골을 넣어야죠. 네. 뭐 키패스 3회 이런 거 의미 없어요. 골 한번 넣어줘요. 수비에서 볼 획득 3개 이런 뭐 이런 통계를 바란 건 아니잖아요 링가드한테. 그렇죠. 뭐 이제 좋아지겠죠 링가드도. 필이 언제 부나. 막혔대요. 필이가요? 아이. 자 전북과 인천 경기도 흐름이 비슷했습니다. 2대2 무승부. 특히 김두현 감독 입장에서는 너무 아까운 경기였죠. 네. 문선민 선수 기가 막히게 두 골 다 멋있게 넣었는데 마무리가 참 막판에 먹은 골이 더 멋있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네. 묻혔죠. 와 근데 전북은 후반 31분 이후 무려 13골이나 실점했어요. 많다. 여기가 진짜 전반이네. 이 정도 되면 이제 징크스가 되는 거죠. 31분 넘어가면 그러면 이제 약간 뭔가 심장이 좀 빨리 촉촉해지고. 뛰고 그럼 막아야 돼 하면서 좀 더 내려서다가 또 또 먹고 먹히고. 뭐 이런 게 반복될 수 있는 원래 꾸역성이 되게 많았던 팀인데 어떻게든 근데 이기고. 이기는- 네. 안 지는 팀이죠 잘. 네. 근데 올 시즌에는 정말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송민규 신진호 선수는 얘기를 했고요. 네. 음, 아유 잘 차더라. 송민규 선수가 사과를 했죠. 네. 잘못했다고. 뭐, 워낙 또 저돌적인 선수니까. 대구가 아주 뭐 초반에 골 넣고 잘 지켜서 이겼습니다. 제주가 참 안 되네요. 아뭐 네. 될 법하면 안 되고 될 법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부상도 일단 너무 많고요. 많고. 이번에 뭐 MH 휴식 기간 동안 벌교 가서 짧게 전지 훈련을 했다고 하는데 성과가 좀 나와야 그러네. 되겠네요. 차차 나오겠죠. 벌교? 네, 벌교에 가서. 전라남도 벌교? 네네네. 꼬마개 고장이죠. 이제 제주 장마가 시작된다는데 힘내세요. 자, 유로 2024가 개막했습니다. 유로 2024 벨기에가 패한 것 빼고는 이변 없이 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뭐 약간 좀 이변에 당하나 했는데 아무튼 잘 넘어갔고요. 경기 시작 23초 만에 골 먹고 여기 24초라고 썼는데 24초인가요? 23초예요. 3초. 그리고 또 압도적인 팀도 보이지는 않아요. 스페인이 좀 스페인이 잘했고, 좋았고 독일이 스페인. 좋았습니다. 독일 네. 독일. 교체국 그렇죠. 네, 스코틀랜드한테 5대1. 독일이 아주 좋았어요. 아무튼 뭐 클린스만 감독 다시 보니까 또 조금 약간 또 뭐 여러 가지 감정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역시 레전드는 레전드고 그렇기는 한데 우리한테는 너무나 큰 어떻게 보면은 상처를 주고 떠났어. 상처를 주고 떠나서 참. 뽑은 게 잘못한 거죠. 뭐. 예. 클린스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이제 그런 스타일을 뽑은 게 문제였던 거죠. 갑자기 그 웃는 얼굴이 떠오르네요. 저는 여전하더라고요 표정은. 예. 개회식 때 그 우승 트로피 들고 나왔잖아요. 또 백햄베어 추모. 네, 행사도 있었죠. 그러니까 요 얘기만 하나 짚고 넘어가면 이제 조금씩 정황들이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결국에 최근에 이제 클린스만이 더선하고 이제 뭐 컬럼니스트 계약하고 그러니까 또 이거 결국에 그 제보자가 클린스만 아니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는 그래도 클린스만은 그렇게 비열한 사람은 아니고요. 요거는 점점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게 손흥민 선수의 요 탁구 그 제보자. 데이트를 제보한 거는 저는 헤어 초크로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수석 조치였던 그런 정황들이 조금씩 더 어떻게 보면은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 여튼간에 그
뭐 언론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한 사람을 너무 지금 보면은 우리가 뭐 실망한 것도 맞고 그 사람이 잘못한 것도 맞고 하지만 그게 좀 너무 과하게 이렇게 좀 언론이 그 어떤 특정인을 어떻게 보면 정도 이상으로 비판을 하면서 좀 이강인 선수요? 아니 지금 클린스만에 클린스만. 대해서 클린스만. 그러니까 그런 거는 또 좀 별로 저는 좋지는 않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잘못했고 한국 축구에 큰 상처를 준 것도 맞지만 그러니까 받을 욕만 그렇죠.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클린스만은 원래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네. 한국 팀을 맡으면서 갑자기 다시 안이하게 하는 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원래 낙천적이고 그냥 맑아요. 그냥 해맑은 사람이었어요. 해맑아요. 근데 한국 축구에 필요한 지도자는 아니었던 아니던. 거죠. 근데 그걸 뽑은 게 잘못된 네. 거지. 네. 클린스만이 뭐 유독 한국 팀을 맡아서 더 소홀히 하고 이러진 않았다고 네.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래요. 참 한결같은 클린스만 감독 사람. 입장에서도 지금까지도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왜 그렇게 내가 욕을 먹고 있지?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 살던 스타일을 대로 알고 뽑았잖아. 근데 사실 이거는 그 클린스만이 원래 그런 스타일이라는 걸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을 뿐더러 그러니까 클린스만이 대표팀 감독이 되면서 좀 더 현미경으로 이렇게 쳐다보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다 싫은 거죠, 막. 네. 그렇죠. 또 독일은 좋습니다. 출발이 아주 좋고 저는 지금 이제 오늘 포르투갈 전 뭐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1라운드가 끝났죠. 끝났죠. 1라운드가 끝났는데 눈에 띄는 점을 본다면 세대 교체들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봤습니다. 독일 크로아티아 빼고. 그러니까 잘 되는 팀에서 그러니까 잘 되는 모드리치 팀들 언제까지 있구나. 모드리치는 정말 주름살이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차이였던 거로 분석하는 게 많죠. 그러니까 결국에 보면 첫 경기부터 독일에서도 모드리치 보면 대단하다. 그 비르츠 선수라든지 골 넣었죠. 무시알라 선수라든지 동갑이죠. 2003년생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2000년대생들이 일단은 이제 전면에 나오는 주축에 대회가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스타들의 바통 터치가 이루어지고 독일 있죠. 아까 말씀하신 크로스의 마지막 무대잖아요. 네. 자연스럽게 야, 옮겨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크로스는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아. 패스 성공률 99%. 네. 101개 성공, 네, 102개 물론 중에.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일단은 그래도 첫 골,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대회 첫 골 그리고 또 아무튼 뭐 결과적으로는 5대 1이 됐으니까 결승골 이게 결국에 독일 입장에서는 젊은 선수들이 해냈다라는 게 일단은 뭐 잘 되는 팀의 면모를 일단은 적어도 1라운드에서 보여줬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눈에 띄었던 팀이 이제 스페인이죠. 16살의 야말 선수 이제 뭐 제2의 메시라고 큰 기대를 받았던 선수인데 이 선수는 일단은 그 왜 제2의 메시냐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라마시아 그러니까 바르셀로나의 유스 시스템에서 성장한 그 유망주 그리고 뭐 일단 돌파가 좋고요. 드리블이 좋고 그 다음에 뭐 마무리 능력도 충분해서 그 FC 바르셀로나의 최연소 데뷔 기록을 깨고 2000그러니까 지난 해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15살에 이제 그 데뷔전을 치르고 중학생인데? 지금 그러니까 16살이잖아요. 지금이 그러니까 2007년생이에요, 이 선수가. 그러니까 양민혁 선수보다도 한 살이 어려요. 양민혁 선수가 고3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고2. 우리로 따지면 고2인데 이네. 그러니까 그 스페인의 학제 때문에 중등학교 4학년 인 선수이고요. 대단하다. 거기서 나 유로 뛰고 올게. 나 바르셀로나 한 경기 뛰고 올게는 거. 아니 그래가지고 유로 뛰고 올게 그랬더니 학교에서 너 그럼 숙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숙제 내겠다 그래서 해가지고 틈틈이 숙제하는 거야. 네, 그러면 지금 거기서? 대회 기간에 숙제와 지금 훈련을 병행하고 있는 아유 매니저가 하지 않을까요? 열심히 숙제는? 산다. 선수고 그래서 뭐 그런 숙제는 숙제지. 대회 기간에 그런 농담도 남겼다고 그러죠. 선생님이 좀 나 좀 안 찾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농담도 했다고 하는데 일단은 뭐 선발로 출전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그러니까 이런 선수 그것도 스페인에서 그 지금 바르셀로나의 아주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는 선수인데 스페인의 희망이 됐죠. 그러니까 사실 이 경기에서 물론 첫 골은 뭐 베테랑들이 넣었죠. 베테랑들이 만들어내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오른쪽에서 야말 선수가 흔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가 조금씩 공간나고. 유격이 생기면서 결국에 그 훌륭한 선수들 그 뭐 세계 최고의 수비수였다고 평가를 받았던
뭐 그바르디올 뭐 이런 선수들이 다 결국에 무력화되면서 결국에 크로아티아를 완파했죠. 완파. 스페인의 골들이 다 멋있었잖아요. 네. 그 두 번째 골 넣은 선수 루이스. 네, 첫 번째 골 알바로 모라타가 넣었고. 모라타가 넣었죠. 네. 그 첫 번째 준 골 것도 이제 파비안 루이스가 그 중앙에서 그 크로아티아의 미드필드진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는 개인기. 그 모드리치도 한 방에 제치고. 날아가고. 야, 그런 모습 보니까 스페인이 완전히 살아났다. 그것도 사실은 야말에서 시작된 거예요. 야말이 이제 오른쪽 측면에서 흔들고 주고 받아서 이제 파비안 루이스가 마무리를 했던 건데 맞나요? 파비안 루이스 맞나요? 두 번째 누구요? 골이요? 네, 두 번째 골 네, 누구였죠? 파비안 루이스. 네, 그 했던 건데 그런 부분에서 뭐 지금 스페인이 되게 신구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이런 팀들이 지금 눈에 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독일 얘기했고 스페인 얘기했고 오늘 뭐 경기에서도 보면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 이제 콘세이상 선수 이 선수도 콘세이상. 2002년생 선수입니다. 그 아버지 콘세이상이 그 박지성 그 원더골 넣을 때 그 앞에서 휘청휘청 해주셨던 분. 아, 그분이야. 네, 그분이 콘세이상인데 그때 이제 그 경기 끝나고 이렇게 소문이 돈 게 그 경기 전날 콘세이상이 이태원 나이트클럽 앞에서 콘세이상 본 사람이 있다더라. 뭐 이런 소문이 돌고 막 거기서 이랬어요. 또 쳤던 춤이 이제 그라운드에서 휘청휘청. 그래서 아마 술이 안 깨서 휘청거린 것 같다는 소문도 있고 그랬어요. 이 선수 들어와가지고 뭐 기록적으로는 111초 네. 만에 아무튼 뭐 골을 넣었다고 아주 결승골이 됐습니다. 아무튼 뭐 11초 만에 골을 넣고 120초 만에 옷을 벗고 경고를 130초 만에 경고를 받고. 네. MS 데뷔골이었죠 이 선수에게. 그리고 이제 오늘 뭐 튀르키예의 결승골을 넣은 또 귤러 선수. 이 선수는 또 2005년생입니다. 지금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고 있는데 이 선수는 또 튀르키예 메시라고 부르는 선수인데 뭐 전 세계의 메시가 한 명쯤 다 있으니까요. 결국에 세대 교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이 2000년생들을 과감하게 등용하는 게 또 지도자에게는 또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지난 우리 또 보면 싱가포르전에서 뭐 배준호 선수가 보여준 모습들 이런 것들이 대표팀을 굉장히 건강하게 만드는 부분들이거든요. 크로아티아도 그렇지만 벨기에도 세대 교체가 아직 안 돼서 네. 그러니까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2000년 아직도 룩깎고 룩깎고. 데브라이너. 벨기에는 뭐 그 벨기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는 있는데 그 진짜 마지막에 그 루카쿠의 동점골 전에 벌어졌던 핸드볼 상황이 과연 진짜 고의적인가 그리고 그로 인한 그 드리블 상황에서 과연 이득을 받는가라는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심이라고 보고는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뭐 넣었어야죠. 너무나 많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잉글랜드도 좀 답답했죠. 잉글랜드는 좀 답답한데 근데 모르겠어요. 그 뭐 사실 경기 대회 전에는 아무튼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근데 좀 봐야죠. 잉글랜드는 뭐 또 좀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잘할 가능성 여지는 있다. 그렇죠. 조별리그니까. 조별리그는 뭐 토너먼트가 진짜이기 때문에 슬로바키아한테 벨기에가 진 거는 좀 충격이긴 충격이에요. 그 첫 경기 딱 그 지켜보셨는데 예상 가는 우승팀이 있으실까요? 첫 경기 예상은 어떻게 하나요? 지금 딱 지금 조별리그보다 토너먼트라고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근데 그 죽음의 비조가 궁금하기는 굉장히 스페인, 합니다. 이탈리아, 그러니까 알바니아, 크로아티아가 크로아티아. 또 이렇게 막 무너질까요? 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거든요. 스페인이 8위, 이탈리아가 9위, 크로아티아가 10위예요. 피파 랭킹. 그러니까 그 뭐 월드컵이었다고 하면 세 팀이 다 어떻게 보면 톱시드를 배정받을 만한 기량을 가진 팀인데 지금 한 조에 다 지금 몰려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독일이 1순위로 꼽히지 않을까 싶네요. 우승 후보. 홈이기도 하고. 홈이기도 하고. 네. 일단 조별리그도 다 무난해 보이고 상대 팀들도 그럼 편안하게 올라가면 토너먼트는 또 홈이니까. 우리 또 헝가리의 마틴 아담 선수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맞지. 왜요? 네, 출전하는데 몸매가 굉장히 그러니까 좀 신선했나 봐요. 세계적인 세계 팬들에게는. 그래서 아니 그게 화제가 돼서 마틴 아담 선수가 인터뷰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태어난 걸 어떡하냐.
부모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아니 축구 선수의 몸은 아니죠. 그렇게 화제되기도 쉽지 않은데. 럭비가 해도 잘했을 것 같아. 럭비나 뭐 몸이 좀 워낙 격투기 쪽 예, 레슬러. 땅땅하니까. 맞으면 근데 아플 것 같아. 귀염상이에요 또. 맞아요, 귀여운 상이에요. 귀여워요. 귀여워. 자, 또 알바니 아사니 선수 그럼요. 광주의 아사니 네, 네. 선수도 선발 출전해서 네. 또 뛰었고요.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유로가. 확실히. 유로가 이번에 좀 잘 보지 못하는 팀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알바니아도 그렇고 뭐 슬로바키아도 자주 보는 팀은 아니고 조지아도 조지아. 그렇고 루마니아도 좀 루마니아가 그렇고. 오랜만에 이겼죠 정말. 오랜만에 이겼습니다. 지난 방송 제가 2주 전에 나왔을 때 누가 그 손흥민 선수 아버님, 그러니까 손흥정 감독 만난 얘기 뒷얘기 해달라 그러면서 뭐 그때는 제가 뭐 얘기를 못했던 것 같은데 여름에 관심 갖고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손흥민 선수 재계약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번 뭐 여름을 넘기면 음, FA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계약 기간 언제까지죠? 25년 여름이죠. 어. 1년 남았어요. 시즌 1년 딱 남았어요. 그 1년 전에 이제 보통 하니까 네. 근데 제가 보기에 그냥 느낌으로는 FA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진짜? 지금 돌아가는 부분을 보면 그러니까 레비가 굉장히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레비의 성격이라면 그리고 레비의 그 치밀함이라면 올 3월에 얘기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3월에 제한이 없었다는 걸로 저는 확인을 했거든요. 지금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 늦었다고 저는 늦다.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일단 뭐 재계약이든 딴 데 가든 그 말씀이신가요? 늦다는 게? 아니 재계약을 해야 재계약이 안 하겠다고. 지금 늦은 재계약을 거지. 하기에 늦었다는 늦는 거죠. 그러니까 딴 데 가기에 늦었다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팔아야죠. 그러니까 만약에 FA 되기 전에 파는 게 또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득이니까. 지금 뭐 글쎄요. 그럼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거는 쉽지 어디다 않아요. 팔아요? 예, 뭐 그럼 더 많은 돈을 엄청난 돈을 받고 팔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손흥민 선수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시간을 보내면 FA가 되는데 손흥민 선수가 적어도 지금 뭐 이렇게 막 에이징 커브가 막 보이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1년 뒤에 기량이 뭐 확 떨어질 거라고 보지 않는다면 그 지금 이런 스타성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사실 뭐 동남아시아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러한 스타성과 이러한 시장 가치를 갖고 있는 선수가 FA에 FA 다. 나온다. 이거는 뭐 굉장히 유리한 상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뽕 PD 말대로 팔려고 하겠죠. 아무래도 그냥 못하면 그것도 쉽지는 않아. 어디다 보이는데. 파느냐가 문제긴 한데. 그래도 손흥민 선수의 가치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팀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판다면 돈을 많이 주는 팀에 팔아야 되고 그렇죠. 돈을 많이 주는 곳을 생각해 보면 사우디가 떠오르는데 뭐 그거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원치 않을 테고 않겠죠. 원치 않으면 안 갈 수 있나요? 대한민국의 그때 대한민국의 주장은 뭐 사우디 가지 않는다 뭐 이렇게 그렇죠. 네. 뭐 계약 조건을 봐야 되겠지만 그 어느 정도 그러니까 계속 지금 그 진행해 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안전 장치는 있었을 거라고 그랬겠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원치 않는 이적은 보내지 않는다. 일단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뭐 그 A매치 기간에도 그런 얘기들을 하기는 했는데 이제 한 시즌을 더 채우고 그러면 아무튼 손흥민 선수에게는 이번 시즌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2015년에 입단을 했잖아요. 이제 10년이 됩니다. 벌써. 구단 10년을 채운 선수들이 토트넘에서 10년을 채우고 이 정도 활약한 선수들이 구단 역사적으로 봐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그 손흥민 선수가 지금 가장 원하고 있는 레전드로서의 대우는 그 10년을 채우게 됐을 때 그 선수가 주최하는 레전드 매치를 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손흥민 레전드 매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팀을 구성해서 우와. 그거를 뭐 굉장히 지금 바라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1년 다음 시즌을 잘 보내면 손흥민 선수에게는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꽃놀이패가 놓여지는 상황이지 않을까. 손흥민 선수 그때 인터뷰 보니까 약간 구단에 서운함이 살짝 있는 것 같은데.
구단 생활에 대해서 서운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거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3월에 그러니까 제한이 그 부분에 없었다는. 대해서 도대체 그러니까 구단이 그 계약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서운해하는 거. 저는 이거 놓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뭔가 그 진짜 뭐 그런 얘기까지 저는 관계자를 통해서 들었었는데 레비 회장이 3월과 4월에 개인 신상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정도로 왜냐하면 그 철두철미한 사람이 노출이 이거를 없다. 놓쳤을 거라면 뭔가 지금 굉장히 큰 미스를 한 거라는 뭐 아무튼 주변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